한국 증시로 따진다면은 뭐 메타버스, 한국의 메타버스는 과연 누가 이끌어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IP를 가진 회사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IP들을. 우리나라 메타버스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해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카카오의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좀 네네. 언급한 데 기업이 미국과 한국 네네. 기업이잖아요. 네네. 혹시 막 중국 기업이나 네. 뭐 인도, 베트남 막 이런 제 개발도상국에 네네.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중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치포 동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를 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 배경을 아셔야 돼요. 중국이 뭐 값싼 노동력과 뭐 인구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키워준 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중국이 이제 개방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많은 지원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도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을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페트로 달러로는 그러니까 석유랑 달러를 연계를 시켜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국을 연계시켜서 달러를 더 확장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근데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념적으로 대립을 한다면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익에 우선해서 이념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익에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왜냐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눌러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입지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포 동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의 흐름이 미국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미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신흥국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요. 그런데 미국이 결정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차라리 미국이나 한국이 낫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게 중국을 만약에 배제한다면요. 자, 미국에서 치포 동맹을 하는데 참여 국가가 대만, 일본,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의 배터리를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국을 배제한다. 그러면 한국이 아무래도 혜택을 또 네,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현대기아차 배제됐다, 미국 보조금에서 배제됐다 이래서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제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왜냐면 우리나라가 화학부터 여러 가지 뭐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은 기술력은 좋고 뭐 특허, I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반해 제조업 기반은 아직 급격하게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야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IRA에서 좀 배제됐다 하더라도 네. 혜택에서 네, 훨씬 더 큰 혜택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평가도 돼 있고, 네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나중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네네. 굉장히 그 외국인 입장에서 싸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달러 가져와서 투자를 하려면 1,400원. 네, 1,400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진짜 많이 살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서 또 진짜 한번 돌아서면 네. 또 큰 금액이 갑자기 그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 때 막 계속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좀 재밌는 게 코로나가 빡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TV도 좀 컸으면 좋겠고 컴퓨터 말고 노트북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막 태블릿도 한 대 있으면 좋겠고 가족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그 김에 이제 그 매출하고 영업이 쭉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팬데믹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팬데믹 그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염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이제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가전제품도 지금 생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네오님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2차전지, 뭐 반도체, 네네. 로봇, 뭐 메타버스 등등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네네. 적립식 투자로 네네. 지금 이 시기에서는 투자를 해도 좋다. 올라갈 때도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질 네네. 때도 해야 되는 거고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네네.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월 고정소득이 있고 네네. 그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네네. 여윳돈이 있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오늘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투자를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실지.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 연도 초에 신성장 동력으로 뭘 가져갈 건지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던 게 메타버스랑 로봇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와 로봇은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라고 치면 애플하고 메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면 테슬라, 뭐 엔비디아도 그쪽 안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로 따진다면은 뭐 메타버스, 한국의 메타버스는 과연 누가 이끌어 갈 거냐 생각할 때 뭐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미는 물론 게임도 재밌지만 뭐 엔터테인먼트, 음원, 뭐 드라마, 영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럼 메타버스 안에 들어서 내가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 콘서트도 보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IP를 가진 회사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IP들을. 뭐 다 드라마, 영화 다 투자하고 있고요. 음원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개발하는 데가 지금 경쟁적으로 크게 보자면 이런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 회사,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처럼 게임 회사, 그 다음에 SK텔레콤, 뭐 KT, LG 플러스처럼 통신사, 요 세 섹터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플랫폼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해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카카오의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넵튠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건데 넵튠이 이제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재밌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넵튠을 인수를 했고 그 인수 대금을 가지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상인간 만드는 온마인드라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 이제 MCN 회사죠. 유튜버들 이제 영입해서 하는 회사들.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메타버스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NFT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넵튠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신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고 계시네요. 넵튠? 네, 넵튠. 아니요, 넵튠. 들어보진 않으셨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상장이 돼 있나요? 네, 상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넵튠도 많이 내려가 있고 네이버도 지금 거의 고가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메타버스주는 아직 그 성장주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제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도 조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에서 10월에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VR 헤드셋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에 다시 이슈가 일어날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투자하시고요. 네, 2차 전지도 가져가야죠. 왜냐면 2, 3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케미컬하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랑 로봇을 이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봇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막 여러 가지의 로봇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보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일단은 그 아직은 뭐 로봇 회사다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이게 로봇의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자면 딱 괜찮은 회사가 뭐가 있냐면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갈 부품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될까요? 로봇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다는 건 앞으로 이족 보행 로봇을 많이 생산이 될 거고 확산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족 보행이 되려면 관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관절은 모터로 만들어요. 그 모터를 이제 로봇에 들어갈 만큼의 기술력 있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주에 관심이 있다면 좀 SPG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로봇 회사는 어느 게 성공할지 사실 몰라요. 네, 기술에 따라서 확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확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모터는 어느 회사든지 그 회사의 모터를 쓸만한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SPG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그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네네. 달러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것도 환전을 해서 네.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환율이 좀 떨어져 이제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때 이제 보시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봐서도 좀 환율을 보시고 좀 투자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서 아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환율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환율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면 네. 한국 주식을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주식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왜냐면 미국보다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아무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네오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혹시 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네.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투자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힘들죠. 예,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반복되어 오면서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오님이 그 아까 97년도 네네. 이후부터 경제 공부 열심히 네네. 하시면서 투자 활동 해보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런 감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97년에만 이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에요. 뭐 2007년에도 2011년에도 네. 2007년에 이제 미국 그 경제 위기 터지잖아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서브프라임 터지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 위기 터지고. 터지고 뭐 팬데믹 때도 사실 장난 아니었죠. 그 2019년 3월에 엄청 폭락했었잖아요. 다 지켜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으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이 폭락장을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폭락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폭락이 또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폭락이 온 다음에는 또 좋은 날이 생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걸 재무제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딱 그거는 할 수 있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 회사냐. 망하지만 않으면 적립식 투자로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신 분들 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 30%, 네네. 적게는 30%, 많게는 막 50%된 네네. 거예요. 이런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적립식으로 이제 또 가셔야죠. 아, 적립식으로? 저가에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망할 기업은 절대 망할 기업이 아니죠. 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쪼개기 상장 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렇죠. 얘네 뭐 기업 윤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 건 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냐면 성장주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돈으로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에서 돈을 많이 충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이면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걸 보시고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미래 성장성, 기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관련 뉴스를 계속 따라갈 필요는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럴 때 이제 포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들이니까 네네네. 망하지 않을 거고 네.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네네. 뒤에 가서는 이제 계속 평단 낮추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갈 네.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오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젊은 계층, 또 네네. 처음 폭락장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네네.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네오의 지식창고에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